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죠? 그래서 저도 감기가 살짝 왔다가 지금 또 감기가 살짝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도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저커버거였죠, 그죠? 페이스북의 CEO였는데 대통령도 만나고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들 삼성 회장, 그죠? LG전자, 그죠? 큰 기업들이 모두 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사실 그가 하버드를 중퇴했지만 하버드의 졸업식장에서 그가 정말 비밀스러운 하나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원만하게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실행에 옮겼을 때 명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냥 한번 시작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나사에 우리 미국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에게 미국 대통령이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청소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의 어떤 목적의식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행복감을 느꼈겠죠. 이렇게 누구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는 방법의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커버스는 큰 프로젝트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닌. 결국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100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들겠다. 이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찾았을 때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도 불행이 곧 행복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네, 이제 이 3월은 여러분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덜컹하실 수가 있는데 3월은 큰 악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악재가 뭐냐면 매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악재죠. 여러분들 지금 3월은 상패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30% 내가 하한가를 맞는 것하고, 그죠? 그 종목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한 푼도 찾지 못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보면은 4년 연속 적자 회사라든지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5년 연속 적자일 때는 적정 심사를 받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3월 달에는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지금 딸막딸막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적자가 지속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또 행여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빼미 공시를 내면서 장 마치고 나서 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뭐 상한 또 뭡니까 제출하지 못했다 이래서 뭐 상패 조건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그런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농사를 그죠 1년 농사를 잘 지어 놓으셨는데 행여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뭐 좀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이런 학습 능력이 좀 빠르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건 어디서 찾아보느냐? 여러분들 보시는 HTS 있잖아요. 증권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령 좀 잘 모르신다면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증권사 그 상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제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차트를 조금 보실 수 있다면은 이상하게 차트가 계속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그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상패가 될 수 있는 조건의 기업인데 이상하게 주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역별 에서 모습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이 기업이 대주주가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뭐 썩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세력들이 트레이딩하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대주주가 그 기업의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뭐 비행기로 치면은 기장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적자가 몇 년 되어 있느냐, 대주주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챙겨 보시고요. 3월은 정말 우울하지 않는 이제 미리 준비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당장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주말에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커버그가 그죠? 뭐 저커버그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22살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그 뭡니까 팔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경연진들이 다 떠나가는 그죠? 그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어떤 와이프의 힘을 많이 얻었죠, 그죠? 첸이라는 와이프가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도움을 얻어서 많이 격려해주고 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우떡선 모습이었는데 이 저커버그가 오면서 시장에서도 그는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업스테이지 관련한 요런 종목들은 이제 그 AI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국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의 뭐 LG전자, 뭐 또 삼성,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연관고리를 가지면서 요 업스테이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마가 딱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컴퍼니 K라든지 그죠? SP 뭡니까? SP 소프트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일단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시작했거나 이렇게 됐던 종목들은 조금 배제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순환이 빠르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금요일 날 형성돼 있던 요런 종목들은 좀 연속성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3월 달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조금 이제 독특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미국의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그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그 관련한 제약 종목이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그 당장 지금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움직였는데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종목들이 뭐가 움직였냐면 국전약품이라든지 한국 B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킹 그 관련한 제약회사하고 지금 국전약품이나 그리고 지금 한국 BNC나 차트가 좀 비슷해요. 긴 짱대 음봉을 내렸는데 지금 바이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어제죠. 어제 약간 도지형 십자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서 요 종목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는 사실 이제 이 여러분들 그 상패 조건에서 보면은 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특례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신규 종목들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특례 상장을 하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데 특별히 상장시켜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은 뭘 보느냐면은 미래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도 100년 대계고 지금 이 뭐 바이오 산업도 역시 100년 대계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례 상장을 한 종목들은 조금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뭐 계속 뭐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2차 전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다음 코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우리 시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 그죠? 다른 이렇게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에 발맞추어서 조금 각도를 세우려면은 추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는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시총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주가를 띄우려면은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좁쌀이 100번 굴러서 안 되고 시총이 센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저 이전하는 거래소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장 먼저 그죠? 발빠르게 달려갔던 곳이 삼성 SDI였단 말이에요. 지난번 뭐 공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그죠? 뭐 LFT 관련한 요런 어떤 그런 것들 뭐 양산하고 계획하고 MOU 체결하고 요런 것들이 기업들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요런 분들이 살짝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지금 뭐 8,600만 원 1억 간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반감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양을 이제 반으로 줄이는 건데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2,100만 개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반감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제 맞물리면서 뭐든지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을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막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이 차트를 보면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위지트도 있고 하나증권 투자도 있고 뭐 갤럭시 SN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쪽으로 합류를 하고 이런데 가장 핵심은 우리 기술 투자인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소 시장이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께서 한번 체크해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좀 강구하는 이런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이 이델리 TV에서도 유튜브가 올라가고 제 개인 유튜브도 있거든요. 이제 계속 구독자가 조금씩 많이 늘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제 유튜브에 3월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볼 만한 딱 한 종목 이렇게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 유튜브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 그죠? 이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많이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게 사실 뭐 고수나 이게 하수나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와 뛰어넘지 못하는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뭡니까 그 좀 욕심을 자제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욕심이 없다면 또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고 또 부족했을 때 어떻게 또 다른 뭐 신용이라든지 미술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고수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그죠? 이렇게 한 2카트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방송에서는 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튼 하여튼 빠른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 그죠?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3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도 제시를 해뒀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세계 증시를 이렇게 좀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요 또 뭡니까 요렇게 각을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우리 PD님께 보낸 거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루 쉬었지만 어떻게 됐냐면은 요렇게 지금 살려놨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배열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지금 보면 5일선, 21선 이렇게 그죠? 딱 정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나스닥뿐만이 아니고요. 가장 또 그다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대만 증시입니다. 사실 대만이 요즘 참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뭐 TSMC 그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장을 일본에서 그죠? 정말 막 완전 속도를 엄청 빨리 내 가지고 빨리 지금 만들었죠. 반도체 공장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반도체 뭐 빅4 이랬는데 뭐 빅3 뭐 이렇게 돼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뭐예요?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정배열이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정배열은 돈을 덜어야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여기서 뭐 갭을 띄워버리잖아요. 이게 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진짜 지금 뭐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어때요? 주구장창,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죠? 가장 유럽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독일이잖아, 그죠? 독일도 지금 보세요. 뭐 어렵다, 우리처럼 뭐 저출산이다, 뭐 독일은 우리보다 저출산이라도 우리는 뭐 0.7이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4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데도 그렇게 꿍꿍대면서도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다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만한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왔죠. 사실 이 중국이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팍 이렇게 그죠?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경제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죠? 이 경쟁이라는 거, 그죠? 패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이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시장도 약간 어때요? 지금 앞에서 봤던 나스닥이나 유럽이나 그저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네들은 다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은 뭐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좀 중국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엉켜 있는 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이 이평선들이 정별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만 정시나 이런 애들 엉켜 있던 부분들이 저렇게 정별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딱 띄웠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딱 골대를 세우거나 갭을 띄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진 않느냐면은 외인들이 여튼 어쨌든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외인이라고 딱 한 사람의 외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력도 여러분들 뭐 보통 뭐 세력들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죠? 삼성 창구를 많이 이용하고 뭐 세력들은 키움 창구를 이렇게 한다지만은 여튼 어떤 창구를 이렇게 보면은 외인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창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어때요?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주체하는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외인과 기관이, 그죠? 여기를 이렇게 좀 딱 정비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은 우리 시장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은 보고 있지만 완전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더 긍정적인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이걸 움직이려면 뭐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시장으로 상장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거래소 시장은 상장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코스닥은 어떠냐면은 거래소에 비해서 상장 조건이 조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 일단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세요. 시총 큰 애들 저번에 포스코 그것도 저쪽으로 넘어갔죠. 거래소로 넘기죠. 전부 다 어떻게 몸집을 불려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거래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로 보내면 시총이 센 애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좁쌀이 100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확 굴러버리면은 지수가 팍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몸집을 불려가지고 거래소 시장을 옮겨나면은 지수를 어떻게 견인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뭐다?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합지수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조금 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정신일도 하사불소 이거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거는 중국의 남송 시대의 유학자 주자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소. 하사불 어찌 하자잖아, 그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요? 정신을 일도 한 곳에 딱 모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전의식, 그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까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죠?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아유 나 1,000만 원 있는데 아유 난 그냥 은행 이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의식에서 뒤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의식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뜻을, 그죠? 내가 단돈 100만 원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1,000억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자세를 가지고 임했을 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딱 그죠?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거죠. 비록 100만 원이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건 다음에 내가 1,0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딱 집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뛸 때도 그죠? 저는 요즘 마라톤을 1km씩 제가 왕복 5km를 매일 걷는데 그중에 1km는 제가 이제 그 마라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산 해운대 동백섬 그 1km 코스를 마음속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걸 외치면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어떤 목적의식을 딱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은 유사 패턴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유사 패턴을 보시면은 아, 시장이 캔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유사 패턴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뭐예요? 패션이잖아요. 패션. 그러면 자, 보세요. 80년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죠? 2024년입니다. 그럼 세월이 얼마예요? 44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80년대 세력들이 30대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라고 치면은 40년이 지났으면 지금 몇 살이 돼 있을까요? 80, 90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지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년대 움직였던 세력의 모습 다르고, 그죠? 2000년대 세력의 모습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그럼 또 2024년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움직였던 세력들이, 2000년도 움직였던 세력들이 지금 2024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거 똑같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때 40대면은 지금 선수들이 60대에도 움직인다. 글쎄요. 좀 빠릿빠릿한 이런 선수들을 많이 쓰지 않겠나요? 그러면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를 할 수도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방향성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그리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왜 이 유사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큰 빅데이터가 못 된단 말이에요. AI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용량을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주식시장에서 AI가 할 수 없냐면은 이 인간이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도 이런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 있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보통은 여러분들 시간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시간에 상한가 쳤을 때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잡으려고 벌떼같이 달라붙었잖아요. 막 이제 상한가를 가나보다 해서. 근데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를 가든가요? 긴 짱대 음봉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죠? 저거 그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냅다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긴 짝대 음봉이 떨어지죠. 그러면 선수들이 처음에는 띄워서 이렇게 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매집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인들을 매집하려면 자꾸 밑으로 이렇게 쳐박으면 개인들이 던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식은 개인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안 팔아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내려가다가 조금이라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딱 판단 말이에요. 그걸 선수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쇼박스입니다. 이 쇼박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언제 요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종가를 쭉 당기면서 시간에 막 4,200원 이래 가 있다가 4,400원 시간의 상한가를 딱 만들고 다음날 갭을 띄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팔으신 분도 있지만 잡으신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5일선을 깨지 않은,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핵심은 상한가를 쳤거나, 그죠? 뭐 선수들이 개입이 됐거나, 뭐 긴 짱대 연봉이 떨어졌거나, 제가 여기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드릴 때 종목 5일선을 기준하라 이러잖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5일선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생명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동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5일선을 깨는 것하고 단기적으로 딱 돌아서 5일선을 깨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5일선을 딱 기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음봉을 때렸잖아요. 때리고 나서 5일선을 어떻게 딱 5일선을 이렇게 찍었죠. 찍고 나서 이따가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요거는 뭐죠? 매집이죠. 요와 똑같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더 빨리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거는 지난 흐름이잖아, 그죠? 제가 지난 흐름이지만 요는 유튜브에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진행될 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고 요 유사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면, 그죠? 대응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거의 상한가를 먹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YC캠이거든요. 얘도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요 날 시간에 상한가 쳤거든요. 지금 쇼박스하고 그림 한번 보세요. 완전 딱 찍어놓은 판박이라고요.
딱 요렇게 뭡니까? 양봉, 그죠? 시간의 고가, 종가가 고가. 딱 요렇게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역시 띄웠죠. 띄워가지고 쭉 음봉 때리고 딱 여기 보세요. 5일선 그대로 딱 찍었죠. 밖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쇼박스하고 어때요? 완전 차트가 똑같죠. 그죠? 요렇게 만들고 나서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싹 흔들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지금 얘도 거의 상한가를 만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사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은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뭐 상한가 나오고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감은 이 먹는 감이 아닙니다. 느낌이죠. feel이란 말이에요. feel. 그런 것들을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그리고 그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주식이 좀 약간 영감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시면은 요런 어떤 감들이 조금 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승 오파 있잖아요. 상승 오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기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5일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칠 때와 치지 않을 때는 파동이라는 거는 꼭 5파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번에 그 5파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요거와 다음번에 보여드릴 상승 5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 여기도 상한가거든요. 상한가를 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레벨업. 그죠? 1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항상 상한가를 친 그 기준에 의한 매매 방법을 해줘야 돼요. 눌림목 매매를 한다든지 갈자리에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을 쳤을 때 눌림을 주고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단기 고점이 된단 말이에요. 단기 고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상을 쳤습니다. 단기 고점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죠. 그죠? 쳤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을 만들었죠. 2파를 눌리고 또 뭡니까?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 요거는 상한가입니다. 요건 상한가가 아닙니다. 요 상한가를 치고 1파, 2파, 3파에서 또 레벨업하고 4파에서 마지막 5파까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그림을 보면 보세요. 이게 이 딱딱 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딱. 그죠? 요거는 눈으로 보기가 아주 쉬워요. 왜? 상한가를 딱딱 찍어놨기 때문에 상한가 치고 눌림 주고 못 가면 단기 고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얘는 이 5파에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갈자리에서 계속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양봉을 켜줬을 때는 계속 뭘 켜면서 양봉을 켜면서 가줘야 되는데 더 이상 못 가고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뭐라고 했죠? 신호라고 했잖아요. 신호. 단기 고점. 그죠? 단기 고점이죠. 바로 개파락 해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서 간심 종목 있잖아요. 간심 종목에서 드렸는데 코센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근데 얘는 2분 만에 어떻게 했냐면 하한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이거는 사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 2분 만에 그냥 때렸으니까. 제가 항상 5일선 기준하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2분 만에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2분 만에. 얘도 지금 보면 얘는 상한가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이 상승이 5파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5파 상승인데 사실 얘는 여기서도 벌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 5파가 조금 짧아서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죠? 2분 만에. 이 분봉 보시면 1분, 2분 만에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파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기 기준점이 뭐냐면 양봉의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음봉에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패턴들이 어떠냐면은 요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패턴들이 나오려고 2차 전지 관련한 부분 중에서 한 종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막 제2의 엔캔 같은 그런 부분들 그거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요런 어떤 패턴들이 나왔을 때 내가 고점을 단기 고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결국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호가의 어떤 그 공백이 약해요. 이렇게 당길 때도 보면은 요런 때는 세게 막 이렇게 되지만은 요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기 어떤 과정에서는 호가창이 좀 약간 텅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호가창이 어때? 단단하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는 흠의 수든 막 이런 흠의도가 꽉꽉꽉 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호가창을 보는 연습도 좀 필요가 하고요. 그럼 이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앞으로 AI가 움직이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한 물론 이게 제가 14,0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57,000원까지 오기는 했지만 요 부분들에서 요 지지력 그러니까 파동이 다 나오고 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파까지 나오고 요런 종목들은 파동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21선을 훼손하면 안 돼요. 요 바로 밑에 있는 21선은. 그렇지만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은 61선까지도 6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지하고 더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뒤에 보면은 과거에 에코프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요 라인에서 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의 지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보세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60일선까지 왔다가 지지 한 달, 두 달 하다가 더 고점 높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관찰을 해보는 그런 어떤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이게 에코프로예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지금 보면은 파워로직스하고 에브리봇이 좀 비슷한 유형이었잖아요. 그럼 이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유형이 누구였냐면 에코프로 보세요. 여기서 10만 원에서 얘가 150만 원까지 만들었지만 요 21선을 훼손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요 고점을 높이고 결국에는 61선까지 조정보다가 150만 원까지 당겼거든요. 요 61선 방금 전에 앞에 있는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저렇게 에코프로 같이 갑자기 하한가를 팍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왜? 조정을 볼 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매물대가 쌓여요. 매물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는 그 매물을 계속 뚫어야 되는데 저렇게 2분 만에 하한가를 팍 밀어버리면은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들의 전략처럼도 보이거든요. 급하다라는 거죠. 빨리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를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5%, 3%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뺄 때는 화끈하게 저렇게 팍 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주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즈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21선을 절대 안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왜 요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바로 다음 종목. 지금 엔캠이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7만 원, 8만 원 말씀드려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35만 원까지 왔잖아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이게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에코프로는 어떻게 했어요? 21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에코프로처럼 61선까지 갔다가 한두 달 벅벅 겼다가 어떻게 했으면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엔캠도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얘가 지금 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왔는 것이 어느 정도 오고 여기서 더 땡겨서 61선까지 갈 거냐. 아니면 21선까지 해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1선을 안 깨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도전 한번 하겠죠. 그럼 얘가 61선을 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비축해가지고 다시 35만 원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사 패턴을 좀 보면서 막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막 고점에 좀 매수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망설이고 도전하고 이거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포지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이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보다는 아 저거는 분명히 선수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면은 어떤 또 수작을 부릴 거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가를 딱 두 눈으로 매일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관찰하느냐? 호가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차트의 어떤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충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코셈은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뭐 신성델타 뭐 30% 이렇게 그죠. 에브리버스는 제가 이게 기준에서 빠져버린 거잖아, 그죠. 지금 이 코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흐름이 30%가 딱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면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종목 한번 보세요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이런 걸 왜 보여드리느냐면은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어때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왜 바닷물이 쫙 갈리는 걸 보여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좀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코셈을 보세요. 지금 이 코셈이 이게 그날 처음 상장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제가 이 원고를 이 코셈 이게 이제 그 관심 정보를 제가 항상 원고를 금요일 4시 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이제 또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에 상한가 갔던 거를 알았을까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알았지만 제가 이 원고를 보낼 때는 시간에 그것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던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알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보는 거에 대한 감이라고. 그럼 쟤는 통상적으로 신규 종목들이 저런 형태가 나오고 그날 흐름을 봤을 때 아, 얘는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월요일 날 상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상승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딱 갔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가 들고 밀었다가 다시 상을 딱 감아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는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상한가 30%를 딱 한번 맞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뭐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근데 저 할 수 있다라는 저 자신감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상한가 한번 먹었다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다음날 상한가 한번 펑 맞고 이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런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강약 조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 친다고 좋다고 해갖고 막 100주 샀는데 막 그 다음날 먹어도 다른 거 막 1000주 샀는데 상한가 먹어보세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작은 물량으로 그죠? 좀 분할 매수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를 키워야 되느냐면은 감, 느낌, 필과 그리고 실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저 종목 저 전문가가 하는 종목들 와 뭐 상승 엄청 하던데 막 내가 또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뭐 월요일 날 내일 뭐 그저 저 주는 종목을 그냥 쎄리 몰빵해야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또 이렇게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아유 씨 또 저 전문가 말해가지고 샀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종목이 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복된 실수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조금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왜? 저는 뭐냐 이 데이 트레이딩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금으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력도 늘어나면서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알고 깨우치는 건데 또 이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뭐 중기 투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건 뭐 밤 낚시가 좋으냐, 낮 낚시가 좋으냐, 뭐 민물 낚시가 좋으냐, 바다 낚시가 좋으냐, 그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투자 금액과 그죠 나의 어떤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의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업스테이지 관련한 종목이니까 요 가장 이제 제일 핫하게 이제 딱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 요런 애들도 상당히 이제 그런 애들은 거래량을 실으면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방법에서 아주 좋아요. 근데 얘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이 패턴들이 분봉이 보면은 어떤 거는 저기까지 밀었다가 당기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거기서 당기는 게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잘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제 양봉을 2개 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여 위를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주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눌림목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에서 눌림목의 어떤 저점을 잡으면은 충분한 하다못해 뭐 10% 20%의 어떤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거는 거래량이 쩐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3,900만 주, 4천만 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앞에 있던 뭡니까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얘는 뭐 800만 주, 1000만 주 미만인데 이런 트레이딩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좀 물량을 실으면서 앞에 거는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물량을 실기가 조금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투자 금액이 있으신 분은 물량을 좀 실어가면서 그죠? 막 이런 눌림을 주면 땡큐지요. 그죠? 요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어떤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살펴보는 전략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쉽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오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뭐죠? 5일선 기준하고 그죠? 월화 저점을 잡아보라는 건 뭐냐면 눌림목이 이렇게 짱대 양봉은 거의 월화의 어떤 저점 요런 눌림목에서 다음날 방향성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아미노직스인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그죠? 국전약품이나 한국 BNC나 같이 보세요. 아주 그냥 완전 끼돌이잖아, 끼돌이. 그죠? 끼돌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2차전 덕산 테코피아인데 요런 종목들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겼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기고 이제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얘가 지금 뭐 쌍봉이 될지 뭐 이렇게 뭐 치고 올라가면서 뭐 제2의 뭐 엔캠이 될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찾는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요. 사실 제가 뭐 여기서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주식시장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벌써 6월달이 다 지나갔네요. 1월달이 2월달. 그래서 이제 이 3월부터 다시 스타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